몬테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교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몬테소리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이름을 딴 교육 철학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1800년대 후반 이탈리아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의사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의대에 진학한 첫 여성이기도 합니다. 1896년 의사로서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에 있는 슬럼가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린이집 카사제 밤비니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해했고 교육 방법을 찾습니다. 장애 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검증하고 개선하며 철학, 심리학, 그리고 인류학에 몰두합니다. 그녀가 돌보던 아이들 대다수가 장애아였는데 장애가 없는 아이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로 국가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몬테소리를 기적을 일군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의 일을 평생 교육, Education for Life 라고 불렀는데요. 단순히 교실에서만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몬테소리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교사가 교실 앞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는 이런 교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몬테소리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배움을 주도하고 어른과 환경은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은 아이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영유아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에서 몬테소리 원칙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환경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라 하면 수준에 맞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모든 도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수준에 맞는 활동,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아이들이 조금 연습해서 숙달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활동들이 있으면 성공적으로 활동을 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로 아이들처럼 앉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동기가 내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들은 물건 잡는 법,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서는 법, 그리고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준비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면 아이들은 이를 경이롭게 느끼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환경을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탐험하는데 지시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인 학습. 손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뇌로 전달합니다. 무엇인가 듣고 보며 배울 수 있는데 듣거나 볼 때 우리 손을 같이 사용하면 한층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감기. 우리는 아이가 어떤 한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보일 때 민감기다 라고 하는데요. 유아가 어떤 단어를 따라서 말하는 등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언어 민감기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이가 연습할 수 있도록 익숙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이가 탁자에 기어오르려고 하면 활동 민감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기술을 연습하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민감기가 나타나는 정확한 시기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떤 민감기에 있는지 관찰할 수 있고 아이의 관심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정신. 태어나서 대략 6살까지 아이들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흡수합니다. 몬테소리 박사는 이를 흡수하는 정신이다, The Observant Mind 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어른들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유와 제한. 허락, 그리고 자율과 통제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세웁니다. 하지만 규칙을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아이들은 선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학교에서 아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고 작업할 것을 선택합니다. 쉬거나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보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인 우리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좋겠죠. 7번째, 독립심과 책임감. 독립심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뭔가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학교, 사회의 일원이 되고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8번째, 개인별 발전.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몬테소리는 아이들 각자의 시간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에너지 정도가 다르고 이를 집중하는 능력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몬테소리는 아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개인별로 발전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지원합니다. 9번째, 존중.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아이를 성인을 대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며 존중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며 어른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지만 아이들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10번째, 관찰. 관찰은 몬테소리 방식의 기본 토대입니다. 아이나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편견과 선입견을 품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숙달하려고 하는지, 발달상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한계를 설정하고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몬테소리. 사실 몬테소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그 내용을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